꿈속에서 그는 박팽년과 함께 층층의 산봉우리가 솟고 깊은 골짜기가 아름다운 숲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의 안내를 받아 말을 타고 들어간 골짜기 끝에는 사방이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싸인 채 복사꽃이 붉은 노을처럼 얼비치는 신선의 마을 도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 꿈꾼 도원인가? 은자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으시고 여러 천년 전해지면 오죽 좋을까. 그림이 다 된 후 사흘째 정월밤 치지정에서 다시 펼쳐보고 짓는다. 안평대군은 왕실의 종친이기 이전에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문화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들이 글씨 한 점을 얻기 위해 줄을 설 만큼 대단한 명필이었고 호탕하고 인간적인 면모 덕에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양의 눈에 안평은 낙원을 꿈꾸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붓끝으로 칼보다 무서운 인맥의 성벽을 쌓는 노련한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안평은 몽유도 원도에 찬문을 남긴 21명의 문사들과의 교류를 진심으로 아끼고 즐겼지만 이 순수한 예술적 유대감은 훗날 수양에 의해 분당 조성이라는 무서운 죄목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오늘은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꿈, 안평대군의 몽유도 원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권력보다 예술을, 칼보다 붓을 사랑했던 한 왕자의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화폭에 담겼는지 그의 행복했던 시간 속으로 함께 거닐어 보실까요? 조선의 밤이 깊었으나 인왕산 아래 메주컨의 등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은 당대 최고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서예, 시문, 그림에 모두 능통하여 삼절이라 칭송받았으며 특히 그의 글씨는 명나라 황제와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가장 먼저 간청할 만큼 독보적인 명필이었습니다. 안평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술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고서화를 수집하며 조맹부와 소동파의 필치를 연마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안목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교유했습니다. 신숙주, 박팽년, 성산문 같은 젊은 학사들은 안평의 예술적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면모에 매료되어 메주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안평에게 시서와는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자 사랑하는 벗들과 영혼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는 전국이 흔들리는 현실보다 화폭 위에 번지는 먹의 농담과 정교한 붓질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어울려 시회를 열고 고전의 아름다움을 논하던 그의 화려한 일상은 사실 권력을 향한 행보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했던 예술가적 갈망의 산물이었습니다. 1447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은 기이하고도 황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박팽년과 함께 층층의 산봉우리가 솟고 깊은 골짜기가 아름다운 숲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의 안내를 받아 말을 타고 들어간 골짜기 끝에는 사방이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싸인 채 복사꽃이 붉은 노을처럼 얼비치는 신선의 마을 도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안평은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낙원을 화폭에 담지 못하면 나의 꿈은 그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화가 안견을 불렀습니다. 안평은 자신이 소장한 중국 대가들의 그림을 안견에게 보여주며 그가 조선의 경계를 넘어선 화풍을 익힐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안견은 안평의 생생한 설명을 바탕으로 세로 38.7cm, 가로
106.5cm의 비단 위에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산수화의 정점, 몽유도 원도입니다. 안평은 완성된 그림 위에 몽유도 원도라는 제서를 직접 쓰고 발문을 남기며 이 아름다운 이상향이 수천 년 동안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세계를 박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몽유도 원도가 완성된 지 3년 후인 1450년 안평대군은 자신의 별당인 무계정사에서 신숙주, 이계, 정인지, 박팽년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벗들과 함께 이 그림을 감상하며 그 감동을 시문으로 남겨주길 청했습니다. 안평과 가깝게 지내던 21명의 문장가들은 저마다 자필로 감상평을 적었고 이는 안평의 글씨와 어우러져 시서와 삼절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안평에게 이 찬문들은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동지들과의 깊은 예술적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벗들이 남긴 문장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조선의 문화가 이토록 융성함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림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23편의 찬문은 총 연장 20여 미터에 달하는 대작이 되어 조선 예술의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문화적 이벤트는 안평의 의도와는 달리 외부의 서늘한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안평이 복사꽃 향기와 벗들의 시 구절에 취해 있는 동안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그림 뒤에 남겨진 명단에서 예술적 가치 대신 정치적 인맥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안평이 쌓아 올린 영롱한 낙원의 성벽은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조금씩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47년의 꿈은 안평대군에게 단순한 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홀한 도원의 풍경을 잊지 못해 서울, 인왕산 아래 부암동의 깊은 골짜기를 찾아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맑은 시내가 흐르는 그곳은 영락없는 꿈속의 정경이었고 안평은 이곳에 자신의 이상향인 무계정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안평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조판서 정분에게 부탁하여 숭례문을 짓고 남은 자재들을 얻어와 정성껏 집을 올렸습니다. 무계정사가 완공되자 그곳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적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안평은 이곳에 만권의 장서를 갖추어 두고 성산문, 박팽년, 신숙주 같은 젊은 선비들을 수시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평이 수집한 진귀한 고서화를 감상하고 달빛 아래 시를 짓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안평에게 무계정사는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시서와의 삼절을 만끽하는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 치지정에서 벗들과 함께 몽유도 원도를 다시 펼치며 이 세상 어느 곳이 꿈에 본 도원인가라며 감탄 섞인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안평이 예술적인 모임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담장 너머에서는 이 아름다운 모임을 불온한 결집으로 해석하려는 서늘한 시선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왕실의 종친이기 이전에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이자 문화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사신들이 글씨 한 점을 얻기 위해 줄을 설 만큼 대단한 명필이었고 호탕하고 인간적인 면모 덕에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평은 그저 시와 서예를 매개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왕실 사업과 궁중 의례를 돕는 것을 당연한 소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이 독보적인 문화적 아우라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정치적 구심점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집현전 학사부터 조정의 원로들까지 안평의 예술적 기질에 매료되어
모여들자 수양대군은 이를 안평이 예수를 방패 삼아 치밀하게 세력을 포섭하는 행위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의 눈에 안평은 낙원을 꿈꾸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붓끝으로 칼보다 무서운 인맥의 성벽을 쌓는 노련한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안평은 몽유도 원도에 찬문을 남긴 21명의 문사들과의 교류를 진심으로 아끼고 즐겼지만 이 순수한 예술적 유대감은 훗날 수양에 의해 붕당 조성이라는 무서운 죄목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수천 년을 전해지리라 자부했던 안평의 이상향은 그를 시기하고 경계한 권력자들의 야망 속에서 서서히 반역의 현장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술의 순수함이 정치의 냉혹함에 붙잡히기 직전 조선의 도원은 가장 아름답고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밝히던 세종의 시대가 저물고 문종이 즉위했으나 그의 옥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종기로 고통받으며 병석에 누운 문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으나 그의 동생 수양대군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커다란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양은 강령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형의 가냘픈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저 겁에 질린 어린 조카 단종이 과연 이 거친 조정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수양대군은 스스로가 지능과 육체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완벽한 준비가 끝난 인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호령하던 무인의 기계와 경연에서 학자들을 압도하던 명민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차남이라는 지울 수 없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자승계라는 유교적 질서는 그의 야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고 수양은 그 벽 앞에서 매일 밤 자신의 칼날을 남몰래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생 안평대군은 무게정사에 모여 앉아 선비들과 시를 읊으며 평화로운 낙원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안평에게 예술은 삶 그 자체였고 벗들과의 교류는 무엇보다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의 눈에 비친 안평의 낙원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은 죽어가는데 낙원을 그리고 조카는 떨고 있는데 풍류를 즐기는 동생의 모습은 수양에게 있어 무책임한 방관이자 한편으로는 인심을 얻어 자신을 위협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지는 해의 노을 아래서 수양의 야망은 독버섯처럼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기계 넘치는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 가장 아버지를 닮았고 문무를 겸비하여 종친들 사이에서도 경외의 대상이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그를 왕의 동생, 즉 신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양은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왕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를 때마다 장자승계라는 질서가 주는 차가운 압박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차 안평대군을 향한 시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안평은 그저 시서와에 심취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했을 뿐이지만 수양은 그가 김종서와 사육신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곁에 두고 문화적 구심점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안평이 주최하는 화려한 시회와 무게정사에 쌓인 만권의 책들은 수양에게 있어 조카 단종을 보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질을 가졌으나 자리가 없고 저 아이는 자리는 가졌으나 자질이 없구나. 수양의 머릿속은 이 모순된 현실을 타파할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수양에게도 인간적인 고뇌는 있었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동생의 꿈을 짓밟아야 한다는 죄책감, 유교적 도덕성이라는 벽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밤마다 피 묻은 손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악몽에 시달리며 그는 명분과 욕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할 명분이 부족해 괴로워하던 수양의 앞에 드디어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어둠의 설계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이 도덕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뇌하고 있을 때 경덕궁 문지기 출신의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문 앞을 지나가는 수양의 눈빛과 관상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자리에 만족할 그릇이 아니다. 한명회는 직감적으로 수양대군이야말로 자신이 설계한 판을 완성해줄 주인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의 흔들리는 도덕성을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양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대군,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과 문종으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병약해진 이 왕실을 구할 수 있는 건 문물을 모두 갖춘 당신뿐입니다. 한명회는 수양의 야망을 구국을 위한 결단으로 포장하며 그를 철저히 가스라이팅했습니다. 혈육을 치는 고통조차 왕이 되기 위한 숭고한 과정이라며 수양의 방어막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한명회는 안평대군의 몽유도 원도와 그 뒤에 적힌 이름들을 주목했습니다. 안평의 붓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한명회는 안평이 순수하게 예술을 즐기는 모습조차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방패로 왜곡하여 수양에게 보고했습니다.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 아래 수양의 고뇌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안평의 낙원은 무너뜨려야 할 정적들의 소굴로 낙인 찍혔습니다. 악마의 손을 잡은 수양의 눈에는 이제 조카의 눈물도 동생의 시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핏빛으로 물들 왕자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평이 세운 무게정사에서 울려 퍼진 시조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저 꽃과 자연, 글이 좋아 모였던 순수한 인연들이 그저 좋기만 한데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로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야망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안전의 몽유도원도에 당대 최고의 문호들이 모여 감상평을 얹어 길게 이어진 조선 최대의 걸작, 다음엔 그 낙원의 끝자락, 수양대군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악마의 치명적인 유혹, 꽃향기 가득했던 도원에 어느덧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다음에는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